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캐런 베스가 LA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LA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 시장입니다.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은 LA시의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7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베스 의원이 리카르소 후보를 6%포인트 앞서며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베스 차기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 범죄 예방 등 LA시의 빠른 변화가 절실하다고 짚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LA시장 선거에서 패한 리카루소 후보는 LA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LA 한인 남성이 수감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550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 행각을 벌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A 수도전력국 DWP가 저소득층과 또 시니어 고객들에 대한 강제 서비스 중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티어 지역에서 반대 차선으로 운전하던 차량이 셰리프국 생도들을 덮쳐 25명이 부상했습니다. 5명은 중상입니다. 아틀란타에서는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던 한 한인 업주가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보건국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과 부스터샷 또 독감 백신 접종까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가 경기 후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100곳이 오늘 파업에 돌입합니다. 남가주에서는 모두 5곳 매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재난관련 부서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13위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선수 중 50위권의 안에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합니다. 메이저리그 사이영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휴스턴의 저스틴 벌렌더가 그리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각 리그 MVP가 발표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중간선거가 끝났고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LA 시장으로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LA에는 첫 여성 LA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첫 여성 LA 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 시장입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억만장자 개발업자인 리카루소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LA 시장에 당선됐다고 AP가 16일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16일 74%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40만 3,427표를 얻어 35만 6,849표를 얻은 리카루소 후보를 4만 6,500여 표 차이로 앞섰는데 전문가들은 선거 판세가 더 이상 뒤집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직후에는 리카루소 후보가 미미한 차이로 캐런 베스 의원을 리드했지만
지난 금요일 판세가 역전된 이후 캐런 베스 의원은 표차를 계속해서 늘려가며 연일 꾸준히 리드해왔습니다. 16일 현재 득표율은 캐런 베스 의원이 53%, 리카루소 후보가 47%로 캐런 베스 의원이 6% 이상 차이로 카루소 후보를 리드했습니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카루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캐런 베스 의원을 따라잡으며 판세가 초박빙으로 전개돼 이번 LA 시장 선거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전 양상이었습니다. 리카루소 후보는 1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쏟아부으며 정계 베테랑인 캐런 베스 의원과 겨뤘지만 결국 LA 시장직은 69살의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LA 출생으로 샌디에고 주립대를 나와 USC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가주 47지구 주 하원의원과 주 하원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가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LA 시장 선거에서는 선거의 최대 화두인 노숙자와 치안 문제에 역점을 두고 노숙자 문제를 연방과 주, 카운티, 시 자원을 모두 동원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약했고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 업무로 낭비되는 경찰력을 없애고 이들을 모두 현장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69살의 캐런 베스 LA 시장 당선자는 첫 여성 시장이자 탐 브래들리 시장에 이은 두 번째 흑인 시장입니다. 베스 당선자는 지난 2011년 연방 하원의원에 입성했습니다. 지금까지 5선에 성공한 중진으로 현재 연방 하원의 흑인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유력 후보로 거론된 바 있고 캘리포니아를 대표할 연방 상원의원 자리나 낸시 펠로시를 이을 연방 하원의장 제목으로도 꼽힌 바 있습니다. LA에서 태어난 베스 당선자는 우편 배달부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CSU 도밍게질스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USC 대학에서는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LA에서 사회운동가로 활약해 입지를 쌓았으며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흑인 여성 최초로 가주 의회에 진입한 인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베스 당선자는 67대 주 하원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캘리포니아 33지구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하이드 펠드스타인 소토 변호사가 LA 시검사장에 당선됐습니다. 첫 여성 LA 시장에 이어서 첫 여성 LA 검사장입니다. 74% 개표 상황에서 총 35만 1,013표를 득표한 소토 후보가 진보 성향의 파이살 길 후보를 누르고 제19대 LA시 검사장직에 오른 것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소토 당선인은 범죄와 부패로 신음하고 있는 LA시 기소 책임자로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218번째 연방하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수성을 확정지은 상태여서 조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상하원 의회 권력에 여야 분점 구도가 구축된 것입니다. 물론 접전 지역의 선거 결과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최종 집계까지는 최대 수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수는 435석으로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갖게 되고 하원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의 원구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치러진 직후까지도 공화당은 하원에서 상당한 격차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 이른바 붉은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의석수에서 큰 격차를 벌리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중간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앞으로 의회 의제 설정에 있어서 더 커진 영향력을 행사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공화당은 다수당으로서 소환권을 발동할 수 있고 청문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내각의 증언을 요청하는 등 절차상 모든 이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하는 의제를 상정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중간선거에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공화당 원내 지도부가 모두 일단은 유임됐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어제 투표를 통해 미치 매코넬 의원을 상원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올해 80세인 매코넬 원내대표는 2007년 이후 내리 공화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앞서 하원 공화당은 당내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과반 확보가 사실상 굳어진 만큼 메카시 원내대표의 하원의장 당선 역시 유력합니다. 이로써 공화당의 이번 중간선거전을 이끈 지도부는 모두 일단은 재신임받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석권을 노렸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50석을 확보하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동성과 인종 간의 결혼을 보호하는 초당적 법안이 처리 절차상 최대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상원이 어제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 62대 반대 37로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도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다시 표결이 필요하지만 어제의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차단되며 앞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공화당 내 최대 경쟁자로 부상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주도권 쟁탈전이 벌써부터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선언 전부터 디센티스 주지사를 견제하고 나섰고 디센티스 주지사도 저강도 대응을 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 간의 신경전 속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잠룡으로 분류되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패배를 배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민주당의 선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에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트위터에 분노를 조장하는 제멋대로 하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올해 통하지 않았고 2024년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참모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그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보는 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고 세라 매슈스 전 백악관 부대변인은 내가 들어본 트럼프 연설 중 가장 에너지가 없고 영감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트로이 넬슨 하원 의원은 미국의 컴백이 지금 바로 시작된다는 트럼프 발언을 공유하기도 했고 트럼프의 열성팬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용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11월 1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아침 공기 차갑게 시작했지만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보이며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내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역시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지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앉지만 다음날 토요일에는 다시 4도가량 높아져서 다시 평균 기온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하게 불던 바람 잔잔해진 가운데 오늘 말리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산불주의보가 연장 발효돼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남가주 전역에 또 한 차례 산타아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45도, 해안 지역은 71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7도, 낮 최고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오불해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칼그로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 스투드베이커 로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5번 사우스 방향 14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71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텔레그라프 로드로 내리는 지점 중간 레인에 사다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이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에서 605번과 만나는 지점 현재 시그할라 상황 보고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LA 카운티 셰리프국 아카데미 소속 후보생 25명이 역주행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20분경 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국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면 셰리프국 생도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5명은 중환자, 그중 1명은 인공호흡기까지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20명은 크고 작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후보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훈련받던 중 큰 부상을 입은 점에 매우 안타깝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생도들이 부상을 모두 털쳐버리고 아카데미를 무사히 수료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는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미용재료 가게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어제 69살의 차모 씨의 살인 용의자로 43살의 네이선 허프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아틀란타 남부 이스트포인트의 미용재료 가게에서 주인인 차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으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전날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총상을 입은 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곧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허프는 범행 다음 날인 어제 언론 보도를 본 지하철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허프가 범행 전 인근 미용재료 가게를 배회했고 가게에 침입해서 차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총을 2발 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LA의 한인 남성이 수감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55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수당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 거주하는 36살의 한인 남성 에드워드 김 씨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코로나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돼 지난 14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459차례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550만 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 김 씨는 재소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다크웹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는 거액의 실업수당을 받아 챙기기 위해 재소자들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고용개발국의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에드워드 김과 공범들은 총 545만 8천여 달러를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김은 신청 당시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를 포함한 허위 우편 번호를 기재했으며 노동청에서 승인된 실업수당이 들어있는 데비카드를 해당 주소지로 발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데비카드들을 수령한 김 씨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실업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실업수당 외에도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공범들과 함께 훔친 타인의 신상정보를 허위로 소득세 환급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드워드 김과 일당들은 최소 297건의 사기 세금 보고를 제출해 당국으로부터 35만 6,400여 달러 이상의 세금 환급을 불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김 씨는 메탐페타민과 펜타닐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에드워드 김 씨는 최소 10년형,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에서 노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LA 어디든 노숙자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는 가운데 LA 시민들이 위생 문제부터 또 노숙자가 연루된 방화, 절도, 폭행, 살인 사건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 LAPD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범죄들 가운데 용의자가 노숙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추정되는 경우는 12,000여 건으로 2020년도보다 연간 3% 정도 많아졌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도 현재까지 용의자가 노숙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범죄가 10,000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자와 관련된 범죄들 가운데는 건물 무단 침입을 비롯해 경절도 사건 등 경범죄도 있지만 일부는 큰 재산 피해를 내거나 심한 폭행 또는 무기를 사용한 공격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산불 관련 경보가 이번 주말에 또 발령됩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산타모니카 산악지역과 LA 카운티 산악지역, 산타클라리타 밸리, 샌퍼난도 밸리, 그리고 말리부 해안에 산불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나 강풍은 서서히 수그러들지만 습도 최대 15%로 매우 건조한 날씨는 지속됩니다. 또 내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 또 다른 강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불 경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가 저소득층과 시니어 고객들에 대한 강제 서비스 중단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24만 명에 달하는 이 저소득층과 시니어 고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도나 전력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중단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ADWP를 지휘 감독하는 위원회 측은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지 세이브 할인 프로그램 가입자 14만 6,726명의 고객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할인 프로그램 가입자 8만 9,591명까지 모두 23만 6,314명 고객이 강제 서비스 중단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LADWP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리얼 아이디에 대한 높은 한인 수요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한인타운 출장 서비스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합니다. LA 한인회가 그동안 DMV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관에서 다시 한번 리얼 아이디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행 신청보다 많은 300명까지 선착순 예약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은 DMV 웹사이트에서 선 신청을 한 뒤 DMV 오피스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지만 이번 출장 서비스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LA 한인회관에서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DMV 직원들이 직접 LA 한인회관으로 나와서 접수를 받고요. 예약은 한인회 이메일 info@kafla.org info@kafla.org 또는 전화 323-732-0700 323-732
0700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체류 신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서류 있습니다. 하루에 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으려면 준비 서류 잘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원 증명 서류 1개, 그러니까 여권, 영주권 카드, 외국 여권, 노동허가증, 출생증명서 모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서류, 전기요금, 휴대폰 전화요금, 고지서, 은행기록, 보험 서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비용은 리얼 아이디와 운전면허증 함께 $39고 리얼 아이디만 신청하는 분들은 $31입니다. 현금과 체크, 머니 오더로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로스쿨 중에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년 실시하는 순위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예일대 로스쿨이 US 뉴스의 미국 로스쿨 순위 평가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히더 거킨 예일대 로스쿨 학장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순위 시스템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거나 공공 분야에서 봉사하는 졸업생이 많은 로스쿨은 US 뉴스의 로스쿨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SAT 점수가 높은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순위가 올라가고 졸업생이 월급이 적은 공공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보수가 높은 민간 기업에 취직을 해야 로스쿨이 가산점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같은 날 하버드대 로스쿨도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로스쿨 순위 평가에 더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계층 출신 학생들의 문호를 개방하고 재정을 지원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또 졸업 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익법 분야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학교 측의 노력을 평가절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대량 해고 발표에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000건 감소한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실직자 수의 2배 이를 정도로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 아마존 등 크고 작은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은 그 감원 대상이 주로 기술 기업들의 화이트 칼라 직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평균 가격이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5 42.7센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3.6센트가 내려가서 지난 10월 26일 이후 22일 만에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최근 며칠간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전보다 10.4센트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도 급락세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2.9센트 하락해서 갤런당 $5 32.8센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개솔린 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선 것은 수요 감소와 원유 재고량 증가 등이 맞물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로 자산시장이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가 경기 후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시 금융시장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실질적인 둔화 없이 어떻게 현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출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 목표인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기 수축까지 겪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과열된 고용시장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경기 후퇴 없이 물가를 잡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심각한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달리 그동안 정책 효과상의 시차를 이유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펴왔던 조지 총재는 비관론을 취한 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000명을 감원할 것을 알려진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어제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회사는 검토 끝에 기기와 서비스 부문의 일부 팀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며 이 통합 결정 중에 하나는 일부 역할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이에 대해서 일부 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정 자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서 지난 14일 아마존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해고 건수는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지만 이번 감원 조치는 아마존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은 기술직과 리테일 부문 또 인사 담당 조직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섰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이 더 맹렬해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할수록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도 정비례해 더 맹렬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가 한반도 정세를 더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담화에 대해서 통일부는 한미 확장 억제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게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도발이 긴장 조성의 원인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담은 외무상 담화를 내면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데 대해 규탄 입장을 내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 외무성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관련 담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올해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굳건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통과했는데 이번엔 한국도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 국가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한에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북한 인권 상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총살하는 등 코로나를 통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We remind the DPRK that its restrictive COVID-19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train the freedom of its citizens. 우리나라는 결의안 제안에 4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니카라과 등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attemp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DPRK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about which China expresses grave concerns. 북한은 결의안이 정치적 책략이라며 되레 남한의 이태원 참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남한 정부가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전 세계가 위로를 전하는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며 북한 대사의 발언이야말로 북한의 인권 경시를 보여준다고 맞받았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93개 회원국의 다수결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무난하게 18년 연속 채택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정부기관 네트워크에 침입해 비밀번호를 훔치고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이 어제 이같이 밝히면서 구체적인 피해 기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네트워크 해킹이 지난 2월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안보부의 대응은 6월에야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해커가 이용한 보안 취약점은 이미 작년 12월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급 기관에 대응을 지시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 해킹이 시작된 이후 발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또 통상 이란 정부의 하청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이란 해킹팀이 이란 정부의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돈벌이용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란 해커들은 미국 정부 네트워크에 접근한 뒤에 암호화폐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란 시민들에게 수입을 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정보기관장 회동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받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의 어느 누구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8시에 개막합니다.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13위에 꼽혔습니다. YTN입니다. 마스크 투혼을 다짐한 손흥민. 저한테 조그마한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ESPN이 뽑은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50명 중 13위에 뽑혔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합니다. 이 매체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조국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와 벤제마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벤토 상대 중에선 우루과이 발베르데가 14위, 포르투갈 호날두가 20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메날두라 불리며 시대를 양분한 메시와 호날두. 마지막 월드컵을 앞둔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소속팀을 비난하는 거친 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인 호날두는 장염으로 평가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Ele não vai treinar hoje por isso, aliás está no quarto para repousar e para recuperar, mas para amanhã não vai estar pronto seguramente. 반면 메시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평가전 대승을 이끌며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향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편 한국의 1차전 상대 우루과이에는 4회 연속 월드컵 출전에 빛나는 백전노장 수아레스가 있습니다. 이 수아레스 선수는 한국을 비롯한 H조 모든 팀과 악연이 있는 공공의 적이자 여전히 경계해야 할 공격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수아레스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2골을 넣어 우리의 8강 진출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8강전에서는 가나의 결정적인 슛을 손으로 막아내는 신의 손 사건으로 흐름을 바꿔 가나를 탈락시켰습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카바니의 골을 도와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H조 팀들 모두와 악연이 있는 수아레스. 브라질 월드컵에선 어깨를 무는 기행으로 팩 이빨이란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를 풍자한 만화가 다시 등장할 정도인데 여전히 월드컵 무대를 향한 간절함은 그대로입니다. 국제적으로 악동 이미지가 강한 수아레스지만 우루과이에서는 단연 국민 영웅입니다. 수아레스의 국내 무대 복귀를 알리는 자리는 성대한 축제 분위기였고 수아레스가 월드컵 장도에 오르자 공항에서 수많은 팬이 환송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답게 아부다비 전지훈련 내내 유쾌하게 젊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기량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번뜩이는 결정력만큼은 우리 대표팀도 경계해야 합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가나팀은 이중 국적 선수들이 합류한 완전체로서 스위스와 마지막 모의고사를 2대0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적 대신 가나를 택한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와 수비수 살리수 등의 존재감이 돋보여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나는 본선 진출국인 스위스와 아부다비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전 아프리카 특유의 흥이 담긴 가나 팬들의 극성스러운 응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나의 공격 중심은 스페인 이중 국적자인 이냐키 윌리엄스였습니다. 186cm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위력적이었고 때로는 측면으로 빠져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의 모하메드 살리수가 이끈 중앙 수비는 몇 차례 스위스의 침투 패스에 허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는 후반 들어 공격에 가담한 살리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교체 투입된 앤투안 세메뇨가 추가골을 넣어 스위스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가나의 전력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별도의 전력 분석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예전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마라도나의 신의손이 함께해서 골을 넣었다라고 언급했던 그 경기에 사용됐던 축구공이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200만 파운드에 낙찰됐습니다. 2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아디다스에서 만든 이 공은 1986년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준중결승전 심판을 맡았던 튀니지의 알리 빈 나세르가 36년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